안녕하세요. 캐나다 월급쟁이 재테크의 짠준마입니다. 오늘은 캐나다 은행에서 생길 수 있는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미니멈 밸런스, 두 번째 오버드래프트, 그 다음에 ATM, 앱, 그 다음에 텔러와 직접 일하기, 은행 일하기 이렇게 5가지로 분류를 해봤고요. 제가 당했던 일, 제가 경험했던 일 위주로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 미니멈 밸런스 문제인데요. 이거가 뭔지 아마 갸우뚱하실 거예요. 미니멈 밸런스? 이렇게 하실 텐데요. 이게 뭐냐면 한국은 그냥 입출금 통장을 만들면 그냥 뭐 유지비나 돈을 따로 내지 않으셔도 되잖아요. 근데 캐나다는 어카운트를 열게 되면은 유지비라는 거를 따로 내셔야 돼요. 근데 이 유지비를 안 내시는 방법이 있는데, 말하자면 은행마다 다 플랜이 다르지만 TD은행 같은 경우에는 뭐 5,000불 정도 미니멈을 유지를 하면 너한테 뭐 여러 가지 서비스 차지나 막 이런 것들이 많아요. 돈을 찾고 넣고 할 때마다 비용이 여기는 발생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비용 발생을 하지 않는 뭐 이런 계좌를 하려면 네가 5,000불을 은행에 항상 유지를 해줘야 된다. 이런 약간 느낌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 그런데 밸런스에 문제가 생겼다는 거는 이 5,000불을 꾸준히 유지하지 못하고 내가 만약에 내 계좌가 4,800불이 되었다. 이러면 여기서는 어떻게 인지를 하냐면요. 메인터넌스 피를 부과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한 5,000불 메인터넌스 피가 얼마였냐면요. 웨이브 받는 게 한 30불 정도 됐어요. 대략. 그러면 그 30불이 나한테 차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생돈 30불을 내야 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진 거죠. 제가 그래서 은행에 득달같이 달려가서 도대체 처음에는 왜 그런지 몰랐어요. 그리고 나는 거의 5,000불을 유지하지 않았던 적이 없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왜냐면은 그때 당시에 돈을 말하자면 아침에 누군가가 그 체크를 써줬는데 그때 돈을 빼간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나는 돈을 다시 그 돈을 집어넣었어요. 추가적인 돈이 따로 들어올 게 있어서 또 돈이 같은 날 다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나는 전혀 문제가 될 게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었던 거죠. 그 은행한테 텔러한테 얘기했더니 네가 그날 하루에 돈을 뺐다가 돈을 넣었다고 하더라도 그 돈이 발생을 한다는 거예요. 좀 황당했지만 뭐 어쩔 수 없죠. 그런 일이 발생을 했고 그게 이미 그렇게 내가 사인해서 어카운트를 오픈을 했던 거기 때문에 그냥 눈물을 머금고 어쩔 수 없이 그냥 오케이, 다음번엔 실수하지 않으리라. 나의 경험으로 그런 걸 깨달았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또 문제가 발생을 했어요. 이거는 발생을 했다기보다는 이 첫 번째 미니멈 밸런스 문제가 발생을 하면서 제가 엄청난 그 피야 이런 것들을 엄청나게 서치를 했어요. 나한테 부과될 수 있는 것들이 도대체 무엇인가? 어떤 일이 내가 모르는 사이에 벌어질 수 있는 건 아닌가? 막 이러면서 서치를 하다가 많이 발생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 제가 한번 요거는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오버드래프트라 그래서 내 계좌에 돈이 이거는 0원이 되었을 때예요. 0원이 되었을 때보다 0원에서 돈이 마이너스가 됐을 때예요. 한국 같은 경우에는 사실 돈이 이렇게 마이너스로 떨어지게 되면 그게 돈이 없기 때문에 은행에서 돈을 주지를 않잖아요. 근데 여기는 달라요. 은행에서 돈을 주고 나서 여기에 대한 이 차익만큼의 이자를 매겨요. 그리고 네가 0원인데 그걸 밑으로 네가 만들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또 차지가 붙어요. 그래서 한 5불 정도 이런 게 붙어요. 근데 이게 또 다른 문제가 뭐냐면 만약에 내가 다른 사람한테 체크를 여러 번 써줬는데 하필이면 내가 잔고가 거의 제로였을 때 이 사람이 그거를 빼간 거예요. 그러면 잔고가 뭐 마이너스가 아니었다도 100불이 있었는데 그 이상으로 그 사람이 뭐 체크로 빼갔다 이러면 이게 문제가 돼요. 이 체크에 대해서 피가 또 한 48불 차지가 되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서 이 사람은 아마 돈을 빠져나가지도 못했을 거예요. 그러면서 또 이런 수수료가 48불이 차지가 되면서 말하자면 48불에 대한 21%의 이자가 마구마구 붙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발생을 제로가 되지 않도록 진짜 조심하셔야 돼요. 그리고 마이너스가 된다고 해서 이게 뭐 나한테 알림을 준다거나 아니면 마이너스가 됐다고 해서 내가 은행에서 돈이 뭐 안 빠져나갈 거라거나 이렇게 예상하시면 안 되세요. 예상을 빚내서 예상을 업고 돈이 빠져나가게 돼요. 조심하셔야 되고, 만약에 이런 거가 뭐 흔하게 일어나실 것 같다. 내가 그 비용이 많이 들 것 같다. 왜냐면 이건 회당이거든요. 만약에 체크가 그날에 뭐 두 번이 들어왔다, 세 번이 들어왔다, 그러면 이게 48불, 48불, 48불 이렇게 차지가 되는데, 이거를 만약에 약간 보험처럼 무슨 오버드래프트 프로텍션이라 그래가지고 이걸 먼슬리로 들어놓게 되면은 한 달에 4불 정도 TD 은행에서는 나가게 되는 요런 것도 있어요. 그런 것도 한번 알아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런 게 발생할 게 잦을 것 같다 이렇게 예상을 하신다면요. 근데 때로는 또 어떤 프로모션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 텔러들이 저한테 그거를 막 오퍼를 주기도 해요. 근데 그 4불이 말하자면 뭐 추가가 되는 거는 매달 내가 내는 게 아니라 말하자면 이런 일이 발생을 했을 때 어차피 4불을 내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 그렇고 그러면서 그런 거를 근데 일단은 뭐라고 하죠? 약간 가입은 해두셔야 돼요. 내가 이런 일이 발생을 했을 때 오버드래프트 프로텍션을 이용하겠고 그럼 그게 발생했을 시점에 내가 4불을 내겠다. 약간 이런 거를 가입하는 그런 서류를 작성을 해 놓으셔야 되세요. 그래야 문제가 없으세요. 만약에 발생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리고 세 번째로 그 ATM 기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정말 저는 처음에 당하고는 너무너무 깜짝 놀랐던 부분이었어요. 왜냐면 저는 사실 한국에 살면서 한 번도 그 ATM이 문제를 일으켰다는 얘기를 주변에서도 별로 들어보지를 못했고 내 자신이 겪어본 적도 없었어요. 그런데 제가 은행에 가서 ATM 가게에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정말 그냥 돈을 말하자면 1,000불을 입금을 하려고 1,000불을 입금을 한 거예요. 그리고 돈은 딱 닫혀서 돈이 들어가고 나는 카드를 받고 이제 종이를 받았는데 종이를 받고 나서 저는 다행히 좀 확인을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확인을 딱 했더니 내가 넣은 돈 1,000불이 전혀 찍혀있지가 않은 거예요. 정말 황당했죠. 그래서 제가 다행인 거는 그때 바로 전화를 걸었어요. 그 ATM 있는 거기에 있는 전화번호가 있었기 때문에 문제를 발생했기 때문에 바로 전화를 걸어서 얘기를 했죠. 내가 돈을 입금을 했는데 내가 종이를 받았는데 거기에 전혀 그런 내용이 쓰여 있지 않고 막 이렇게 했더니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이 그 사람이 우리가 조사를 해서 그거를 나중에 돈을 넣어줄 거다. 걱정하지 말아라. 약간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 거예요. 걱정이 됐지만 어떡하겠어요. 제가 그 이상. 그래서 일단 믿고 전화도 끊고 또 집에 가서 이제 인터넷 서치를 마구마구 했죠. 도대체 이런 일이 벌어지나? 나한테만 벌어진 건가? 처음엔 몰랐거든요. 그래서 막 했더니 정말 생각보다 커먼하게 이 사람도 당했고 저 사람도 당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사실 좀 많이 안심이 됐어요. 내 돈이 들어오긴 들어오겠구나.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 그 다음에 도대체 근데 어떤 절차를 통해서 언제 들어오는지 내가 그 얘기를 듣지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인터넷을 막 찾아봤더니 어떤 사람은 뭐 3일 후에 4일 후에 돈을 받았다. 약간 이렇게 남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도대체 그게 어떻게 되는지 몰라서 확인을 해봤더니 ATM 기계를 관리하는 또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매일매일 돈을 그러니까 꺼내나 봐요. 그래서 꺼내서 그거랑 이제 오늘 들어온 거랑 그걸 맞춰가지고 뭔가가 something wrong, 뭔가가 잘못돼 있으면은 그 은행에다가 그거를 전달을 하고 그거를 문제를 해결하는 것 같더라고요. 다행히도. 그러면서 그게 전달되고 다시 그 전달된 게 은행에서 처리해서 나한테 들어오는데 시간이 좀 걸렸던 거예요. 그래서 저도 기억으로는 한 3, 4일 정도 후에 돈이 다시 들어왔던 걸로 기억을 하고 돈을 확인하고 그때부터는 좀 마음이 일단은 착 놓였죠. 1,000불이. 그 다음에 또
제가 이제 또 막 이제 여러 가지 앱을 깔아가지고 요즘에는 은행 업무를 많이 봐요. 그런데 은행 업무를 보다 보면은 로그인이 잘 안 될 때도 있고 잘못될 때도 생각보다 많아요. 에러가 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무서워하지 않으셔도 되세요. 그런 일들이 생각보다 흔하고, 그 다음에 그런 일이 벌어지고 나서 만약에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결국에 해결은 되기는 해요. 근데 만약에 내가 급하거나 촉박한 일이었다고 할 때도 하여튼 설명을 쭉 하면 이 사람들은 좀 받아주는 편이니까 그런 점 그냥 약 가지고 마음 좀 편안하게 가지셔도 되고요. 이 앱에 대해서 하나 더 얘기를 하면 제가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저희 그 세입자가 돈을 저한테 이제 렌트비를 보내는 거예요. 근데 보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일단 그 보냈다고 해서 확인했는데 돈이 오지를 않은 거예요. 근데 TD 은행에서는 이메일 트랜스퍼라 그래서 앱으로 돈을 보내면 뭐죠? 이메일 거기로 그게 와요. 이제 너가 돈을 이걸 받을 거니 이런 그 메일이 계속 안 오는 거예요. 하루가 지나도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세입자한테 다시 얘기를 했어요. 이게 오질 않는데 너 보낸 거 맞니?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 사람이 캡처를 해서 나한테 너 돈 너한테 보냈어? 하면서 나한테 보내준 거예요. 그래서 그렇구나. 그리고 알았어. 그럼 내가 은행하고 연락을 해서 해결을 할게 이렇게 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그리고 나서 은행에다 바로 전화를 해서 얘기했더니 내가 이렇게 냈고 내 세입자가 나한테 보내줬는데 걔는 보냈는데 나는 전혀 받은 게 없다 이렇게 설명을 했더니 그 상담하는 사람이 지금 무슨 테크니컬 프로블럼이 있기 때문에 네가 기다리면 이걸 해결하면 돈이 들어가게 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그러면 언제? 그랬더니 그 사람도 그거는 모르겠대요. 언제가 될지는. 그래서 알겠어. 모른다는데 그냥 또 끊었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5일 후에 그게 전화가 그러니까 그 이메일이 온 거예요, 나한테. 그래서 내가 디파짓을 할 수가 있었어요. 정말 만약에 이게 급한 돈이었다거나 내가 금방 써야 되는 돈이었다 그러면 정말 막 복장이 터질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캐나다는 만약에 그렇게 해서 생겨서 만약에 오버드래프트 문제나 미니멈 밸런스 문제가 생겼다고 하면 제가 볼 때는 그거에 대해서 만약에 다시 웨이브를 하거나 리펀 해줄 거라고 저는 조심스럽게 아마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게 뭐 제가 보장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그렇다는 거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그러면 텔러랑 직접 가서 하는 게 가장 좋은가? 이것도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왜냐면 텔러라는 사람은 사람이에요. 사람은 또 하물며 기계가 실수를 하는데 사람은 실수를 안 할까요? 아니요. 실수를 하죠. 이거 실수를 할 수 있어요. 당연하게 완벽한 사람은 없는 거니까요. 그렇고 그다음에 텔러한테 근데 저는 만약에 돈을 내가 현금을 넣을 일이 있다. 이럴 때는 되도록이면은 텔러한테 직접 가서 넣는 편이고요. 그 다음에 텔러한테 갔다고 하더라도 그거에 대한 확인을 하는 건 내 책임인 거예요. 저는 그래서 꼭 그 종이, 그러니까 뭐죠? 일이 끝나고 나면 하얀 종이를 하나 주거든요. 그래서 그 종이를 보고 저는 꼭 확인을 해요. 종이 줄까? 물어보거든요. 그럼 항상 전 예스를 하고 받아서 확인하고 만약에 내가 트랜스퍼나 뭐 이런 거를 했다고 할 때는 꼭 저는 정말 뭐 사진을 찍어 놓는다거나 아니면은 따로 보관을 해놓고 있어요. 왜냐면 내가 이렇게 했지만 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캐나다에서는 그런 어떤 불안감이 너무 싫은 거예요. 여러 가지 단순히 이 문제 말고도 문제를 당하면 해결을 할 수는 있지만 그 해결하는데 시간이 소요되고 그 다음에 내가 에너지를 쏟고 나도 스트레스를 받다 보니까 약간 좀 확인하고 또 확인하는 약간 이런 버릇이 생긴 건 같아요. 그래서 좀 그렇게 한다는 거 그리고 만약에 처음 오셔가지고 이런 일들이 직면하면 정말 화가 나고 막 그러거든요. 그리고 그러지 마시고 기다리면 해결이 된다는 거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도움이 되셨다면 지금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요. 화이팅 할게요. 그럼 나중에 다시 만나요.